투자로 해서 불리든 어떤 사업을 해서 불리든 어떤 급여의 소득을 늘릴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꼭 반드시 늘려야지만 이런 지역을 내가 나중에 사더라도 실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라고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이버 아이디가 고등동 호랑이 분이세요. 사연이 안녕하세요 닥부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닥부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은 제가 정리해가지고요 여기 적어 드릴 거니까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한 이 부동산은 지난 2020년 매수를 진행하였으나 저희가 취득했던 가격에 비해 현재 시세가 오르지 않은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도 진행하고 저축도 하면서 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3살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으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 시점까지 열심히 재테크해서 학군지에 정착하고픈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한 5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치로 자산을 불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아파트를 팔고 1억 정도 되는 보증금과 월세 150 정도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약 5년 정도 투자할 경우 남는 투자금은 취득세 및 여러 가지 비용 또는 비상금을 좀 제외하고 8억에서 한 9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으로 현재 방배동 쪽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할 수 있을런지요? 또는 앞으로 수서 쪽이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수서 신동아도 갭투자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이 한 5년 동안 불어나게 된다면 분당, 잠실, 서초, 강남 등 학군지로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재 투자금으로 최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면은 자산의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으신데 크게 이제 한 가지를 좀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이 수서 신동아하고 방배동 일대 의견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데가 성남의 고등동 34평 이제 한 채가 있는 거고요. 2020년에 매수를 해서 시세는 한 이 정도 합니다. 지금 담보대출이 있는데 3억 5천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금하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축도 하시고 맞벌이니까 아직 자녀가 어리니까 저축도 많이 하셨을 거고 주식 투자도 하셔가지고 3.5억을 또 버신 거예요. 담보대출 3.5억, 현금, 주식 3.5억이니까 자기 순자산은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있는 겁니다. 많은 자산을 지금 모았죠. 직장은 이제 강남이고 자녀는 이제 3세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려고 하면 한 5년 남았으니까 5년 안에 좀 자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학군지로 들어가려는 게 지금 목표이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을 보면 세전으로 1억 7천입니다. 이게 이제 맞벌이 기준이고요. 세후로 제가 조금 계산을 해보면은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라고 좀 보고요. 목표가 뭐냐면 자산을 5년 내 최대로 불리는 거예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1억에 한 150만 원짜리 살면서 현금 한 8, 9억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한 껍질을 사놨다가 자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들어가서 좀 살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 분당도 있고 잠실, 서초, 강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성남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희망하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도 보면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 여기를 지금 가고자 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크게 놓친 게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이제 생활비를 얼마나 쓰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정의를 한번 해보죠. 현재 만약에 생활비를 현재 성남 고등동에서 거주할 때 생활비를 한 달에 우리가 한 300에서 400만 원 쓴다. 보통 이 정도는 쓰니까 3인 가족이. 지금 자녀가 이제 3세니까 이제 어린이집만 다닐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죠. 현재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로 하는 지역이 잠실, 서초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갔을 때 얼마의 지출이 생기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저는 경험담인데, 저도 처음에는 경기도에 살았을 때는 생활비를 예를 들어 300, 400을 낸다, 이 소득 수준을 내가 강남으로 이사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이게 똑같이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물가가 더 비싸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 수준과 유지하면서 생활 수준을 똑같이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강남 3구로 만약에 이사를 가서 내가 거주한다라고 봤을 때 내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 라고 봤을 때 똑같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게 돼요. 최소 보면은 400에서 500, 현실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의 상가 임대료보다 이 강남권의 상가 임대료가 적게는 한 2배 이상 비싸죠. 소비자에게 그런 비용들이 다 전가가 돼서 동일한 서비스를 내가 이용을 해도,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머리를 한번 자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15,000원, 2만원 되지만은 여기는 사실 3만원, 4만원, 5만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해도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문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 욕심 때문에 학군지로 들어가는 건데,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은 영어 유치원을 한 열에 9명 정도는 보내거든요. 지역에 따라서는 열에 10명을 보내는 지역도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교재비도 나오고 차량 비용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영어 유치원만 보내는 게 아니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나서 학원도 몇 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자본만 보더라도 맥스로 보면 300 정도가 자녀 한 명의 교육비로 사실은 많이 씁니다. 300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소득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자녀 교육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나는 한 900 정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한 1000에서 맞벌이로 1100만 원을 버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34평을 살고 있지만은 만약에 24평에 잠실에 L스를 지금 산다라고 보죠. 지금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 수는 있어요. 그럼 대출 얼마 받아야 되냐면, 잠실 L스가 지금 보면 한 19억 5천 정도 하거든요. 24평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대출을 한 8억 정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한 달에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330, 한 4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내가 소득이 지금 1000에서 1100만 원인데, 소득 생활비 해도 5, 600 나가고, 얘 교육비로 한 300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334만 원 나간다는 얘기가 사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내가 돈을 다른 데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한들, 대출 비율을 줄여갖고 한 5억을 받는다라고 한들, 200 얼마를 낸다라고 한들 사실은 한 1000만 원 이상 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현재 소득 하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강남 3구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봤을 때 정의를 좀 해드리면, 누구나 이제 강남 3구를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죠. 특히 이제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한 2억 가까이 되시는 분, 그리고 자녀를 낳다 보면 이제 학군지로 이동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들이 생기게 되는데, 강남 3구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해당 지역에서 이제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던 상속을 받았던 원래 좀 부자였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소득이 지금처럼 연소득이 한 1억대, 한 1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 담보대출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주를 할 수 있어요. 소득은 내가 다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자산이 많기 때문에 노후 대비도 딱히 할 필요 없고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케이스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번 케이스인데 신규로 진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신규 진입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대기업의 맞벌이 부부가 들어오시는 케이스가 사실은 극히 드물고, 보통 오시는 분이 뭐냐면 전문직 맞벌이이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이분들도 사실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이미 한 20억, 30억, 비싼 데는 막 40억씩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택을 사서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대출을 끼고 산다라고 한들 생활 수준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소득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닐 거니까 그냥 유지할 거다라고 하면은, 강남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투자로, 바이 살 수는 있는데 투자 플러스 이제 리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투자해서 리브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당이 현실적이다. 현재 지금 분당 지역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당이 현실적이고,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세전후 1억 7천이 아니라 어떤 소득을 불리려고, 투자로 해서 불리든 어떤 사업을 해서 불리든 어떤 급여의 소득을 늘릴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꼭 반드시 늘려야지만 이런 지역을 내가 나중에 사더라도 실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라고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투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주택을 내가 5년 전에 투자해가지고 5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들어가서 살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득으로는 사실은 버티기가 쉽진 않다. 물론 내가 여기를 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는 살 수는 있는데 20억이 넘어가는, 뭐 25억 되는 자가를 가지고 담보대출까지 깔고 있고 맞벌이 부부에, 근데 맞벌이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도 커가니까. 맞벌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외벌이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일반적인 사기업일 테니까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면, 수서 신동아 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면 수서 역세권이죠. 그리고 SRT도 들어오고 뭐 GTX도 있고 뭐 트리플 역세권에 종상향을 해서 뭐 500%로 해서 재건축도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사실은 여기가 워낙 이제 소형 평형의 단지 위주이고 깔려있는 지분이 크지 않고, 문제는 이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투자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조금 투자로 본다라고 한 세모의 입장이고, 방배동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방배동을 보면 이제 구역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방배동에 지금 뭐 관리처분이 난 입주권 기준으로 보면은 33평을 받을 수 있는 것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은 빌라가 한 15억에서 한 16억 정도 합니다. 15억, 16억이 없으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담보대출을 우리가 7, 8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초기 투자금을 이제 8억으로 세팅이 돼서 사실은 매수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5억에서 16억에 투자했을 때 이걸로 33평을 받는 건 아니겠죠. 권리가액이 있으니까 추분이 나오는데, 추분이 계산을 해보면 한 6억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총 매수가는 한 21억에서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이 났으니까 한 5년에서 6년이 지나서 입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 33억에서 한 34억, 한 평당 1억 정도 간다라고 전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시세 차익은 많이 나긴 나는데, 우리는 어찌됐건 요 금액에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자산이 지금 10억에서 12억, 10억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아서는 제가 이런 논리, 교육비나 어떤 생활비, 그리고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진 않을 것이다. 결론이 뭐냐면, 현재 소득이 그냥 유지가 될 거고 그냥 직장만 그냥 다닐 거다라고 하면 방배동을 투자로만 사놔야 될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게, 방배동을 투자로만 사놓으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장기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없고 절세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도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남권에 진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사서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리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현재 소득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깨달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아니다,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늘릴 자신이 없고 직장만 그냥 열심히 다니실 거다. 물론 열심히 투자를 하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배당주에 넣는다 그래서 많은 자본을 넣지 않는 이상 현금흐름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소득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분당이 맞고, 내가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좀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강남 3구를 가도 괜찮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소득을 얼마나 늘려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매수하려는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21억에서 한 22억짜리 방배동을 간다라고 보면 나의 소득은 합산소득으로 보죠. 합산소득이 한 2.1억에서 한 2.2억 정도는 더 벌어줘야 돼요. 현재 1억 7천이니까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더 소득이 나와야 딱히 한 10배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담보대출도 받고 일부 좀 받고 생활비도 쓰고 교육비도 좀 쓰면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소득은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본인의 어떤 선택과 의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용을 보면은 5년 내에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